Yo, 감사는 축복의 문 매일 열어둬야 해 삶의 리듬 하나님께 영광 삶 속의 빛 감사 행전 25조 함께 외쳐 Let's get it 내 심장은 뛰어 하루 10만 번 숨 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어제 떠난 이들이 그리던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감사로 채워 일용할 양식 밥 한 끼에도 감사 먹을 수 있음이 이미 오늘부터 저희가 이용 작가의 감사행전 시리즈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시간으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감사하세요라는 부제가 붙은 글하고요. 또 같은 메시지를 담은 랩음악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글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행복하세요? 혹시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게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은 웬 UN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죠. 네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행복 순위가 143개국 중에서 52위였습니다.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꽤 낮은 순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나타나는 연령별 그래프입니다. 아, 그 U자형 그래프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중년의 행복도가 제일 낮다가 은퇴 후에 다시 올라가는 U자형을 그리는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잖아요. 정반대죠. 30대의 최고점을 찍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니 이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래프 안에 뭐랄까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년기는 입시랑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네. 중장년층은 과도한 책임감에 또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이요. 특히 자료에서도 짚어주듯이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하는 사회적 지지 항목이나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같은 지표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아,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긴 하는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명확해지네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네, 오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키워드, 바로 감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과연 오늘 이 자료들이 그 진부함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그 통찰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망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아, 플라톤 이야기.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넉넉한 재산, 아름다운 외모,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 건강한 체력, 그리고 좌중을 휘어잡는 말솜씨. 저도 행복해지려면 이 5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해왔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플라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플라톤이 말한 진짜 행복의 조건은 그 5가지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부족함에 있다고 했죠. 약간의 부족함이요? 네, 먹고 살기엔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2% 아쉬운 외모, 하하, 재밌네요. 또 내가 기대한 것의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에겐 지는 체력, 그리고 절반의 청중에게만 박수받는 말솜씨. 바로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역설입니다. 솔직히 약간의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그 부족함이 곧 쇠퇴나 뒤처짐처럼 느껴지기 쉽잖아요.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족함이라는 그 상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하게 만드는가? 네. 약간 부족한 재산은 우리에게 근면함을 가르쳐주고 조금 아쉬운 외모는 스스로를 가꾸고 내면을 채우게 만들죠.
아, 즉, 그 결핍이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모든 게 채워진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통찰이죠. 채워나갈 여백이 바로 행복이 머무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여백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생각해보면 요즘 SNS만 봐도 다들 완벽한 재산, 완벽한 외모, 완벽한 명예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빈틈없는 행복을 전시하는데 플라톤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그 빽빽함 속에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자족의 개념을 연결해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족이요. 괜찮다는 거죠. 음, 이게 단순히 가난에 만족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외부 조건에 내 행복이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과 의미를 찾아내는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플라톤의 부족함의 수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내면의 힘이라는 게 결국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을 랩 가사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더라고요. 네, 좋은 신발 없어도 건강한 두 발이 있어 불평 습관이 되고 감사는 축복이 됐소. 그 구절 좋죠. 없는 좋은 신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건강한 두 발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의 시작이겠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가사가 이 모든 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어떤 거죠? 기준선 낮추면 행복은 커져. 아, 기준선. 네, 행복의 기준선을 저 높은 곳에 두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선을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로 가져오면 비로소 내 주변에 이미 널려있는 행복의 재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관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행복의 기준선을 낮추는 것. 그게 결국 내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는 능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자료에서 또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흔히 쓰는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happen, 즉 우연히 발생하다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사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Subjective well-being이요. 주관적 안정감.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 이상이고 집이 몇 평 이상이어야 행복하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계 행복 순위 1위인 핀란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매일 행복에 겨워 사는 건 아닐 테니까요. 결국 행복은 철저히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 주관적 안정감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가슴 아픈 일화가 자료에 소개되죠. 아, 그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네, 임종을 앞둔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하시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아마 버킷리스트에 적어뒀던 거창한 것들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세계 일주라든가. 그렇죠. 평생 못 먹어본 고급 요리라던가. 그런데 그 환자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한동안 좀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겨워하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해치웠던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맞바꾸고 싶은 간절한 행복이었다는 사실이요. 그 한마디가 행복의 본질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네.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바로 그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자료는 행복은 자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단언합니다. 자각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이죠. 네, 이미 내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능력. 그게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 자각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한 해답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싶어 했던 그 환자의 마음에는 건강하게 저녁을 차릴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날들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아,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뿔이다 라는 말이나 간디의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이걸 설명해 줍니다. 감사는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렌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저도 감사일기를 몇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좀 쥐어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며칠 못 가 그만두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훈련이 필요한 일이구나 싶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누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좁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영어에 thank와 gratitude라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네, 있죠. thank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마움에 가깝다면 gratitude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에 대한 놀라움,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의미하죠. 삶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네요. 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놀라움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회복하는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함께 보내주신 랩 음악인 거죠. 아, 이 랩이요? 네, 이 랩은 마치 gratitude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행동 지침서 같아요. 맞아요. 정말 구체적이죠. 내 심장은 뛰어 하루 10만 번, 숨 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 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생명이 일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 밥 한 끼도 감사, 먹을 수 있음이 이미 큰 은사. 이 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가사 중에 은혜는 숨은 그림 찾기라는 구절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숨은 그림 찾기. 네, 행복과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니까요. 아,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요히 숨어있는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희용 작가의 감사 행전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부족함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찾고 또 호스피스 원자가 그려온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네.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과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감사라는 렌즈였죠. 특히 랩 가사가 반복해서 외치는 절대적 감사, 비교는 스톱. 이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결국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비교에서 오는 거니까요.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이룬 것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죠. 네, 그렇죠.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일종의 수신자로서의 감사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랩 가사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 그 마지막 구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울림을 줬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죠? 내가 누군가의 감사 일기장에 남길 때 그게 진짜 복된 삶.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복을 찾고 발견하는 주체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관점을 전환해보라는 제안이죠. 아, 오늘 하루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을 넘어서 당신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밤 누군가의 감사일기 첫 줄에 쓰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Yeah. Yo, 감사는 축복의 문 매일 열어둬야 해 삶의 리듬 하나님께 영광 삶 속의 빛 감사 행전이 15조 함께 외쳐 Let's get it 내 심장은 뛰어 하루 10만 번 숨 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
밥 한 끼도 감사 먹을 수 있음이 이미 큰 은사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 된 것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축복 감사해 소유보다 존재 자체 감사해 비교 말고 나를 보며 감사해 받은 은혜 셀 수 없이 매일을 감사로 살아라 Let's go 절대적 감사 비교는 stop 어제보다 나은 나 그게 바로 top 구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 넘쳐 눈 감고 세어봐 사랑이 가득 차 과거를 돌아봐 현재를 생각해 미래의 꿈을 품고 감사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은혜는 숨은 그림 찾기 Faith is magic 감사 좋은 신발 없어도 감사 건강한 두 발이 있어 불평은 습관이 되고 감사는 축복이 됐어 Let's go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자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자 사소한 은혜도 그게 감사 기준선 낮추면 행복은 커져 가시도 궁핍도 은혜의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대충 감사 놓여 있는 감사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 감사해 사소한 기적 하나도 감사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 받은 것에 만족해 신감리 15일 감사돼 Let's go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길 받는 것도 은혜지만 베푸는 게 더 크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랑 감사는 꽃이라면 배려는 열매 텐텐 감사 하루 10번 생각해 10번 이웃에게 감사 전에 내가 누군가의 감사 일기장에 남길 때 그게 진짜 복된 삶 You know what I say Yo 감사가 삶의 방식 불평을 지우고 찬양으로 바꿔 감사 행전이 쉬워져 매일 실천해 하나님께 영광 모두 함께 say 감사해 오늘도 숨 쉬는 나 감사해 함께 살아가는 삶 받은 모든 은혜에 찬양과 감사로 외쳐 Let's go